대부분 2021년에 미쳤던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셰프입니다. 자, 모두가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라고 말합니다. 매물이 넘쳐나고 바이어는 여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도 정작 많은 바이어들은 비싸서 살 만한 집이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자, 도대체 이 완전한 바이어 시장에 어떤 속사정이 있길래 이런 걸까요? 오늘은 이 뒷이야기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보통 셀러 리얼터는 해당 매물을 리스팅하고 나서 바이어가 쇼잉을 한 다음에 바이어 리얼터에게 피드백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어가 매물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오퍼가 들어올지 궁금하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또한 새로운 판매 전략을 세우기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바이어 리얼터들에게 받는 피드백을 보면 현재 주택시장이 얼마나 극심한 바이어 시장인지 여실히 드러납니다. 제가 최근 한 바이어 리얼터로부터 이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They have too many options, can't make a decision. 선택지가 너무 많다는 거죠. 즉, 시장에 매물이 넘쳐난다는 뜻입니다. 물론 바이어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상황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보통 셀러 리얼터는 리스팅을 할 때 주변 매물, 그러니까 현재 나와 있는 다른 매물들을 바탕으로 최근 거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에 리스팅 가격을 정하죠. 그러니까 리얼터의 능력에 따라,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나름 굉장히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가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좋아서 가격이 얼마큼 더 비싸고 이 부분이 나빠서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고 이렇게 이유가 있죠. 가격을 매길 때는. 그냥 싸고 비싸고 이게 아니죠. 자, 그런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분석 끝에 만들어 놓은 매물들이 너무 많으니까 비교조차 어렵게 느껴지겠죠. 그러니까 너무 많은 옵션에 압도가 돼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자, 또 다른 황당한 사례도 있습니다. 제가 한 바이어 리얼터에게 전화로 피드백을 요청했더니 바이어는 60만 불 미만으로 집을 구입하려고 하고 모기지 조건, State of Certification, Inspection 이 세 가지 모든 컨디션을 10일씩 넣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 10일이라는 컨디션도 굉장히 길죠. 보통 이렇게 쓰지도 않을 뿐더러 일주일 5일 쓰면 셀러 쪽에서는 3일로 깎아버리죠.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시간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셀러에겐 불리하죠. 물론 바이어는 유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나 이 컨디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왈가불가 얘기를 하면 또 괜히 기분 나빠서 오퍼를 안 가지고 올까봐 일단 그 컨디션에 대한 내용은 덮어두고 대신 가격은 조율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자, 컨디션을 원하는 대로 가지고 와. 원하는 대로 넣어. It's okay. 근데 가격은 그렇게 안 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제가. 그러면서 제가 70만 불에 가까운 가격으로 리스팅한 매물을 60만 불 밑으로 사겠다는 게 말이 되냐. 너 지금 오퍼를 쓰기도 전에 10만 불 깎은 데서부터 시작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언성을 좀 높였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제야 바이어 리얼터가 그건 아닌데 하면서 그럼 셀러가 얼마까지 가격을 내릴 수 있는지 의논해보고 답을 달라는 겁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이게 좀 뒤바뀐 분위기 같지 않으세요? 아무리 바이어 시장이라지만 오퍼를 내기도 전에 셀러에게 얼마까지 깎아줄 수 있는지를 먼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러의 처음 리스팅 가격은 안중에도 없는 거죠. 그 가격은 안중에도 없고 내가 원하는 가격은 이만큼이니까 네가 따라올 거면 그때 오퍼를 써서 한번 거래를 시작해 보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바이어가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잡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요. 뚜리 가라지가 있는 단독주택인데 셀러가 거주하고 있어서 쇼잉을 하려면 최소 2시간 전에 미리 알려달라고 제가 쇼잉 인스트럭션에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쇼잉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갑자기. 그러더니 1시간 앞당겨서 방문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셀러가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지만 일단 물어는 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바이어 쪽 에이전트가 하는 얘기가 1시간 일찍 쇼잉 가능하면 방문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쇼잉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 매물 말고도 괜찮은 매물이 너무 많으니까 굳이 셀러의 편의를 봐줄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렇듯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바이어가
갑처럼 군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이어가 압도적인 우위에 서게 되었을까요? 지금의 부동산 시장을 관통하는 4가지 포인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전한 불확실성이죠. 뭐 이제 지겹죠. 이 불확실성이라는 이 uncertainty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등으로 가중되었던 불확실성은 여전히 바이어들을 관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익숙해진 모습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들을 보시면 지난 4월 이런 불확실성 때문에 봄 시작임에도 불구하고 홈프라이스 인덱스, 이제 주택 가격이 훅 하고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최근 5월 들어서면서 살짝 회복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3년간의 판매량과 비교하면 여전히 약세고 이 불확실성이 대부분의 바이어들을 여전히 관망하게 만들고 있고요. 하지만 실수요자들은 꾸준히 매물을 쇼잉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오리무중인 금리 전망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자, 집을 구입하시는 분은 물론이고 모기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또 리뉴얼 해야 하시는 분들 모두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죠. 트럼프도 금리가 내려가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금리에 대한 전망이 깜깜합니다. 정말 모두들 기대만 하고 있는 거죠. 여기도 보시면 캐나다 모기지 마켓 faces uncertain rate outlook이라고 전체적인 경제, 정치, 미국발 무역 갈등, 트럼프의 관세, 마크 카니 총리의 취임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맞물리면서 캐나다 5년 국채 수익률이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서 고정금리 업데이트를 제가 매주 받는데 이 업데이트를 받다 보면 지난주는 올랐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내려요. 그래서 제가 특히 최근에는 모기지 이자율과 관련해서 상담을 할 때 굉장히 민감합니다. 0. 몇 % 큰 수치는 아니지만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요. 게다가 은행들의 금리 예측도 워낙 제각각이라 보니까 바이어들은 선뜻 움직이기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본격적으로 쏟아지는 매물입니다. 사실 이전부터 매물들은 계속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본격적으로 라는 부사를 넣은 이유가 갑자기 더 증가하는 뉘앙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서 빨간색 선이 2025년입니다. 2022년, 2023년, 2024년 크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신규 매물도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Number of Active Listing이라고 재고 매물이죠. 재고 매물은 월등하죠. 2022년, 2023년, 2024년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수준입니다. 자, 또 다른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여긴 2021년부터 최근까지의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파란색이 재고고 빨간색이 뉴 리스팅인데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최근에 더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죠. 따라서 이렇게 넘쳐나는 매물은 바이어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주면서 바이어의 협상력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는요. 갈수록 커지고 있는 셀러와 바이어의 기대 차이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자, 모두가 완전한 바이어 시장이라고 알고 있고 매물까지 급증하고 있는데 왜 바이어들은 여전히 가격이 비싸다고 말할까요? 사실 지금 주택시장에서 집을 사려고 쇼잉하는 바이어들은 대부분 2021년에 미쳤던 부동산 시장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분들입니다. 물론 수십 개의 멀티 오퍼를 받았고 리스팅된 가격, 애스킹 프라이스에서 수십만 불씩 오르는 상황을 들어는 봤지만 본인이 직접 겪은 일은 아닌 겁니다. 여기 보시면 자, Canadian Real Estate Prices fall to lowest level in 4 years. 그러니까 지난 4년 중에서 주택 가격이 가장 낮다는 거죠. 여기서도 보시면 2021년이 여기죠. 이후에 고점 찍고 지금 가장 낮죠. 그리고 2017년부터의 가격을 봐도 겨울 시장에 계절적인 영향으로 더욱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하지만 지금 고점은 계속 이렇게 낮아지고 있죠. 따라서 가격이 많이 하락했다는 소식에 주택시장에 진입한 바이어 입장에서는 지금의 가격도 여전히 높게 느껴지는 겁니다. 게다가 이 바이어들은 2021년 고점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인 주택 가격이 앞으로도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대부분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셀러 입장에서는 지금도 이미 많이 떨어진 주택 가격인데 바이어는 이 가격에서 앞으로 추가 하락할 가격까지 감안해서 거래를 하려고 하니까 거래가 쉽게 성사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광역 토론토와 밴쿠버의 주택 가격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서는 또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전국 13개 도시 중 10개의 시장에서는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했고 퀘벡시티와 에드먼튼이 이를 주도한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퀘벡시티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퀘벡 부동산협회 통계 자료에 따르면 퀘벡시티 주택의 4분의 1은 리스팅 가격보다 10% 이상 높은 수준의 거래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퀘벡시티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공급이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버타와 퀘벡의 주택가격 상승세는 광역 토론토, 광역 밴쿠버와 같은 캐나다에서 가장 비싼 주택시장의 하락세와 큰 대조를 보이고 있죠. 해당 주의 낮은 주택 가격과 좋은 노동시장이 다른 주에서 온 캐나다인들을 유치하고 있는 경향도 있고 일부 캘거리의 수요가 더 나은 조건을 갖춘 에드먼튼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고요. 자, 이처럼 지금의 주택시장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초점을 맞춰 움직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불확실성, 금리, 어두운 경제 상황도 걱정되지만 일단 가격이 저렴해야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최근 RBC의 부수석 경제학자인 로버트 허우가 쓴 기사를 보면 자, 여기 보시면 Clouds may be lifting from Canada's housing market. 그러니까 캐나다 주택시장에서 먹구름이 걷히고 있다는 뉘앙스의 기사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무슨 내용인지 정말 먹구름이 걷히고 있는지 읽어봤더니 광역 토론토나 밴쿠버의 주택시장이 아닌 캐나다 전체 주택시장이 침체에서 벗어나고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기사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이 그래프를 다시 보셔도 토론토, 해밀턴, 밴쿠버 홈프라이스 인덱스를 뺀 다른 지역들은 주로 광역 토론토 지역만 보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놀라운 선방이죠. 하지만 이렇게 광역 토론토, 밴쿠버 그리고 이 이외의 지역으로 나뉘어지는 이 구조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버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박 셰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